안녕하세요. 하심리2의 상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걱정 속에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어쩌면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밤잠이 들기 전까지 우리의 머릿속은 수많은 걱정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만 유독 걱정이 많을까? 이런 걱정은 쓸데없는 걸까?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언제쯤 괜찮아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걱정의 본질부터 때로는 병이 되는 걱정, 인간관계에서 오는 걱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걱정하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에 대해 함께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최명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님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걱정, 어린 마음의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지혜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1단원에서 7단원까지 정리했습니다. 1단원 걱정, 불안, 공포, 두려움의 진짜 정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걱정이라는 감정,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최명기 전문의님은 걱정이 단순히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사실 세 가지 다른 감정의 복합체라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바로 공포입니다. 무언가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다만 걱정은 누가 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처럼 극심한 공포보다는 이 일이 잘 안 풀리면 어쩌지? 처럼 강도가 조금 약한 형태의 공포에 가깝습니다. 둘째는 불안입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생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 같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것이 곧 걱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트라우마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걱정 중에는 아주 처음부터 시작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과거에 겪었던 좋지 않은 경험, 즉 트라우마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에 아팠던 기억이 이번에도 또 그러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을 만들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걱정은 공포, 불안, 트라우마의 특성을 조금씩 품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사람마다 걱정하는 대상이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건강이 나빠질까봐 늘 마음 졸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몸에 대해선 비교적 의연하지만 돈 문제 앞에서는 작게라도 걱정하는 것이죠. 남들은 걱정 없이 사는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걱정거리가 나의 걱정거리와 다를 뿐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걱정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걱정은 당신만의 고유한 경험과 감정의 흔적이며 당신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2단원 만성 불안, 강박증? 걱정이 병이 될 때 나타나는 증상. 하지만 때로는 이 걱정이 너무 과도해져서 일상생활을 심하게 방해하고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심리적 고통이라 부르며 특히 두 가지 대표적인 상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범불안성 장애, 즉 만성 불안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특별한 이유나 특정 사건이 없는데도 일상 전반에 걸쳐 과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이것이 바로 범불안성 장애의 특징입니다. 만사가 걱정투성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둘째는 강박증입니다. 강박증은 걱정에 더욱 특화된 질환인데요. 주로 4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결벽증입니다. 더러운 것이 나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 끊임없이 손을 씻거나 청소에 몰두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괜찮은 수준인데도 혹시 모를 오염에 대한 걱정 때문이죠. 다음은 확인 강박입니다. 가스불, 전기불, 문단속 등을 제대로 했는지 불안해서 자꾸만 되돌아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셋째는 완벽주의 강박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모양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발표 자료의 글자 크기나 색깔 하나에도 밤을 새우고 노트 정리도 완벽하게 하려다 오히려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완벽하지 않으면 생길 걱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치 않는 생각, 즉 사고 강박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이라고 알아도 이 생각을 멈출 수 없어 괴롭습니다. 이런 병적인 걱정들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나름대로 통제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걱정들이 당신의 일상을 심하게 방해하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단원 고통과 실패가 걱정을 부르는 이유 심리고통관리법. 우리가 걱정을 끊고 싶어도 좀처럼 끊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 때문입니다. 최명기 전문의님은 고통을 경험할수록 더 걱정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공황 발작을 겪는 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절할 것 같은 괴로움을 매일 경험한다면 혹시 또 발작이 오면 어쩌지? 라는 걱정에서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죽지는 않는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도 막상 발작이 닥치면 그 모든 이성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고통과 괴로움만이 지배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는 순간 우리 정신은 조금씩 명료해집니다. 마치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우연히 분리되어 병원에 입원하거나 해외로 잠시 떠나는 동안 비로소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나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생각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이 지속되면 걱정이 증폭되고 고통에서 벗어나야 걱정도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 고통 중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겪는 것이 바로 실패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믿져야 본전이니까 일단 도전해봐 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믿져야 본전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 당사자가 겪는 마음의 아픔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아무런 기대나 의미 없는 것에 도전해서 실패했다면 모를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조금이라도 혹시 성공할지도 몰라 하는 기대가 있었다면 그 실패는 10배, 100배, 1000배 더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너 진짜 될 거라고 생각한 거냐? 는 비수 같은 말은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심지어 믿져야 본전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조차 당사자가 고통스러워하면 어차피 안 될 줄 알면서 했는데 왜 그렇게 마음 아파하냐? 며 다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걱정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지속되는 고통은 걱정을 증폭시키고 작은 실패조차 우리를 깊이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그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 쉬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실패의 아픔을 겪는 자신에게 괜찮아. 그만큼 너는 용기 있었고 열정이 있었어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세요. 당신의 고통은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과 소중한 마음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좋은 정보를 꾸준히 받아볼 수 있습니다. 4단원 진로 인생 선택 고민될 때 걱정 줄이는 현명한 접근법 심리 상담.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특히 로스쿨에 갈까? 회계사가 될까? 이 직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까? 이와 같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과 걱정으로 잠 못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떤 현명한 접근법으로 걱정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최명기 전문의님은 이런 선택의 고민과 걱정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지혜로운 전략으로 여러 길을 동시에 탐색하는 현명한 다각적 시도법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길을 두고 고민될 때 어느 한쪽만 선택하고 다른 한쪽을 완전히 끊어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로스쿨을 갈지 회계사가 될지 고민된다면 로스쿨 시험도 한번 보고 회계사 시험도 한번 보면서 직접 경험해보세요. 준비가 충분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직접 부딪혀보면 이 길이 나에게 맞는지 내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을지 감이 올 것입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부업이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까? 하고 걱정하기 전에 회사는 계속 다니면서 휴가를 내어 짧게 새로운 일을 체험해보거나 아예 회사와 새로운 도전을 병행해보세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하면 당장 수입이 끊기기에 버티기 어렵죠. 하지만 회사도 다니면서 새로운 도전을 병행한다면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면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을 막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뻗어놓았다가 그 중에 가장 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 현명한 병행 전략은 결국 무언가를 끊어내야 걱정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끊어내지 않고 함께 가는 유연한 사고로 걱정을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나의 선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제 경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이 많을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에 갇히지 마세요. 과감하게 이것도 저것도 그리고 그것도 시도해보는 현명한 다각적 시도법이 당신의 걱정을 덜어주고 더 나은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용기 내어 여러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5단원 인간관계 불안, 화내는 사람 대처법 관계 심리.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 특히 누군가 화낼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이, 직장에 가서는 상사가, 심지어 돈을 빌려준 사람마저도 혹시 화내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마음 졸이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늘 화를 내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어떨까요? 적절히 받아치는 연습을 해라, 담대하게 대처해라 같은 조언을 많이 듣겠지만 솔직히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누가 화를 냈을 때 꿋꿋이 대항할 수 있는 사람과 그 화에 그대로 무너져버리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화에 무너지는 타입이라고 생각된다면 혼자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때는 외부의 도움과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나이 먹어서 이런 일로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건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하며 혼자 끙끙 앓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 혹은 정신과 전문의나 상담사에게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세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의외로 용기를 주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과장이 너무 심한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 싶을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 친구들에게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악의적인 뒷담화가 아닌 그 사람이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화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친구들로부터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따뜻한 말을 계속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외부의 목소리를 통해 끊임없이 확인받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한 이야기를 똑같이 100번쯤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되었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과 함께 나누세요. 내가 혼자 화를 무서워하며 떨고 있을 때 누구든 좋으니 여러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당신을 지지해줄 사람을 찾으세요. 6단원 부정적인 사람 특징, 걱정 부추기는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법 심리. 살다 보면 나의 걱정을 자꾸만 키우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최명기 전문의님은 우리의 걱정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시니컬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귀신처럼 모든 일에 안 되는 이유만을 정확히 찾아내 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는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저 트집 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까지 들춰내며 불필요한 걱정을 만들고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좌절감과 걱정으로 무너져버리곤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본인 자체가 걱정 많은 사람입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그 걱정이 주변 사람에게까지 전염되어 우리마저 계속 걱정을 하게 됩니다. 혼자 걱정하는 것이 억울해서인지 아니면 동등하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편해서인지 너는 걱정되는 게 없니? 하면서 상대방의 걱정거리까지 파헤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변 사람마저 걱정의 늪에 빠지게 만들어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와 희망을 앗아갑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우리의 희망을 꺾고 무언가 시도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 하거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라면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가급적 건강한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득하려 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논리에 맞서 싸우기보다 스스로의 소중한 마음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당신의 마음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부추기는 사람들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들의 말에 불안해하기보다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7단원 멘탈 강한 사람 특징, 걱정 많은 당신이 강자인 이유 자존감 심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로는 동료가 자꾸만 문제를 일으켜서 나를 힘들게 하고 걱정시킬 때 어떻게 이 마음을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걱정 속에서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알아볼게요. 우리는 누군가 사고를 친다고 느낄 때 엄청난 걱정을 합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담배를 피우면 부모님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걱정하지만 이 학생이 대학생이 되면 다른 친구들도 다 피우니까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기도 합니다. 담배 피우는 행위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인식이 바뀌면서 걱정의 강도도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식과 경계 설정을 점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최명기 전문의님은 걱정하는 사람은 멘탈이 강하다고 강조합니다. 혹시 당신은 늘 걱정을 달고 사는 자신을 나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멘탈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당신의 걱정은 단순히 소심하거나 나약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걱정은 당신을 더욱 현명하고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걱정스러운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이나 마음속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주세요. 항상 경청하겠습니다. 하하심리 이해 상담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좋은 정보를 꾸준히 받아볼 수 있습니다.